허리케인 이달리아가 오늘 오전 플로리다주를 강타했습니다. 역대급 규모의 허리케인 여파로 여러 지역에서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떼강도 사건과 집단 패싸움이 기승을 부리자 한 쇼핑몰에서 청소년들에게 개인정보가 적힌 아이디를 필수 지참하도록 하는 방침이 제기됐습니다. 다가오는 노동절 연휴를 맞아 캘리포니아주의 불법 운전 단속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팁 문화가 갈수록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팁이 선택사항이 아닌 강요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버거킹이 시중에서 판매 중인 햄버거를 광고에서 실제 크기보다 2배 이상 크게 과장했다며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오늘 오전 7시 45분쯤 플로리다주 빅밴드 지역에 상륙하면서 정전과 홍수 등 각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달리아는 최고 풍속 125마일에 달하면서 3등급으로 키튼비치에 상륙해 빅밴드 지역을 강타했고 오전 11시쯤 허리케인이 조지아주로 향하면서 풍속이 90마일로 줄어들어 1등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허리케인이 관통하면서 플로리다 시더키 섬에는 6.8피트, 이스터베이 템파에는 최대 4피트의 해일이 일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무와 주택, 건물들이 물속으로 침수되거나 쓰러졌고 고속도로가 물에 잠기거나 다리가 폐쇄됐으며 일부는 지붕과 벽이 날아갔고 24만 가구는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verything shook, and things that were up top started falling on the floor. The flooding is unbelievable. Bayshore Boulevard is completely underwater and dangerous, and I'm seeing individuals try to still drive down it, and that's a big mistake. 또 전 지역의 40개 이상의 교육구가 수업을 취소했으며 공항도 1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허리케인으로 남성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추가 피해를 조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일부 지역은 최대 몇 달 동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허리케인은 125년 만에 빅밴드 지역을 강타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기록됐고 애팔라치 베이에는 1851년 이래로 발생한 최초의 허리케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쇼핑몰 떼강도와 청소년 1000여 명의 집단 패싸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쇼핑몰이 청소년들에게 아이디 지참을 요구하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위치한 모리노밸리 몰은 앞으로 평일 오후 5시 이후 또는 주말에 쇼핑몰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아이디 태그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이름과 부모의 연락처 정보가 적힌 아이디 태그를 목에 걸고 다녀야 하며 만약 쇼핑몰 내에서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부모에게 연락하는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쇼핑몰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의 올바른 행동에 대해 미성년자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책임감을 상기시키고 무엇보다도 고객들의 안전을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방침은 지난 주말 $4에 영화를 볼 수 있는 전국 영화의 날을 맞아 여러 쇼핑몰에서 10대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이면서 안전 대책으로 제시됐으며 이 방침이 효과가 있다면 점차 다른 쇼핑몰에서도 시행될 전망입니다. 노동절 연휴를 맞아 캘리포니아주에서 강력한 불법 운전 단속이 예고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다음 달 1일인 오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4일 저녁 11시 59분까지
LA 카운티 전역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술이나 마리화나 불법 약물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DUI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노동절 연휴 기간 주 전역에서 교통사고로 52명이 숨졌으며 음주운전 등으로 900명 이상이 체포됐고 5,700건 이상의 과속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요즘 식당이나 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손님과 마주보게 설치된 터치스크린 지불 시스템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결제를 할 때 화면에서 10%에서 많게는 30%의 팁 액수를 고르는 표시가 떠서 얼떨결에 지불하게 되는 난감한 상황들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팁을 요구하는 업소가 대폭 늘면서 팁에 대한 피로감도 높아졌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할리우드에 위치한 한 카페입니다. 음료를 포장하기 위해 계산을 하려던 순간 터치스크린에 10%에서 20%의 팁 선택란이 뜹니다. 점원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팁 없음 선택란을 고르기엔 쉽지 않습니다. You go to a coffee shop and all they do is just twist around the laptop. It's like, why am I tipping? A little bit at restaurants but not in a coffee shop like that. A little pressure. Yeah. 이런 무분별한 팁 요청이 소비자들의 피로감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과거엔 식당이나 술집 같은 업종에서 테이블 서비스를 받으면 팁을 지불했지만 터치스크린 지불 시스템이 확산하면서 카페나 제과점 같은 업종들도 서비스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클린 코넬 대학 교수는 팬데믹 기간 비즈니스 업주들이 직원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낮은 급여로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놓은 방법이 팀 문화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각종 비용이 뛰는 상황에서 업주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팁을 유도해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So now that I see the diff between my previous job and this one, I'm so glad to get this job. I'm so glad to get. And they really don't get raises for people who tip, and people live on tips. Honestly, out here, especially in Los Angeles, like the highest cost of living out here. You can't even live by yourself at this point. 결국 소비자들이 최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융정보 업체인 뱅크레이트가 소비자 2,4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명 중 2명 꼴인 66%가 팁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ut of course, we think it's very expensive because you have to tip like 18, 25, 30% sometimes. We thought it was kind of weird, some kind of pressure. 미국은 이렇게 커피 한 잔을 포장해도 팁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팁 문화가 한국으로까지 넘어가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선 택시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택시가 팁 기능을 시범 도입한 데 이어 카페나 식당에서 팁을 요구받았다는 경험담 등이 퍼지면서 팁 문화가 점차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마리화나 식품을 먹거나 흡연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체내의 중금속 함유량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7,200명 이상의 성인들 중 30일 이내에 마리화나를 접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혈중 납 수치가 27%, 소변에서는 21%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혈액 내의 카드뮴 수치도 마리화나 사용자들이 22% 더 높았고 소변에서는 18%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체내에 섭취된 납과 카드뮴 모두 인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남아있기 때문에 소변으로 배출될 정도면 이미 오랜 기간 다량이 축적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납은 적은 수준이라도 어린이의 두뇌 발달을 늦추고 고혈압, 심장 질환과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카드뮴도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체의 납 수치의 안전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중금속 물질은 한번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최대 수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연방보건당국은 마리화나를 덜 위험한 마약류로 분류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마약 단속국에 마리화나의 법적 마약류 등급을 낮출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 버거킹이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500만 규모의 집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5일 버거킹의 간판 품목인 와퍼 햄버거가 광고에서 실제보다 크게 묘사돼 속았다고 느낀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버거킹은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을 연방법원에 기각 요청했지만 법원 측은 소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부했습니다. 소비자 측은 광고에서 나온 와퍼 햄버거가 실제보다 35%, 고기는 2배 이상 더 커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이 올트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번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재판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판정을 배심원이 해줄 것이라면서 심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맥도날드와 웬디스도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에서 비슷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애틀 남부 지역에서 아시아계 가정을 노린 강도 사건이 급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애틀 경찰국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10대 청소년들이 아시안 가정집에 무단 침입해 현금이나 귀중품을 훔쳐 도주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14건의 강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의자는 10대 흑인 3명에서 7명으로 태저건 등 총을 들고 아시안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침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아시안 가정집에서 벌어졌지만 증오범죄로 규정하지는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홈 카메라 설치를 당부하는 동시에 현재 인력 부족으로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장면을 목격할 경우 주민들에게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다운타운의 원단 업체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은 오늘 오전 5시 50분쯤 1100 블락 사우스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에 있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관 120여 명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2층 구조물로 건물 뒤쪽 지붕을 태우고 수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불타올랐습니다. 당국은 오전 9시 30분쯤 화재를 진압했고 사상자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소방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상당한 양의 탄약을 공급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추가 무기 거래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지난달 27일 북한의 전승절 당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문은 포탄 구매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전승절 행사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 전문이 공개됐었는데 백악관은 이후 협상이 진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Information further indicates that following Shoigu's visit, another group of Russian officials traveled to Pyongyang for follow-on discussions about potential arms deals between the DPRK and Russia.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상당한 양의 탄약을 북한으로부터 제공받게 될 것이라며 특히 거래에는 러시아 방위 산업을 위한 원자재 제공도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협상 중인 무기 종류에 대해서는 다양한 종류라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포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무기 거래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당장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의 유엔 대사도 성명을 내고 북한과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cease its arms negotiations with Russia and abide by the public commitments Pyongyang has made. 백악관은 북한이 기습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규탄했습니다.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행동이라며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서해 전개해 진행된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한 건 어젯밤 11시 40분쯤입니다. 북한은 10여 분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2발 모두 36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탐지됐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달 2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37일 만입니다. 북한은 이 같은 도발에 대해 한미연합연습에 대응하는 전군 지휘훈련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휘소에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북한은 남한의 지휘 거점을 초토화하는 가상 전술핵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1일 시작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고 북한이 직접 밝힌 겁니다. 특히 한미는 어제 미국의 전략자산 B-1B 전략폭격기를 서해 상공에 전개해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가 한반도에 전개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합참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UFS 연습과 연합훈련을 철저히 시행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산 회를 먹으며 일본 수산물의 안전을 홍보했습니다.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일본 수산업 종사자들이 곤경에 처하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재용 기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접시에는 후쿠시마현에서 잡힌 광어와 문어회 등이 올려져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SNS에 식사 영상을 올리고 먹어서 응원하자 스톱 풍평 피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함께 식사한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기자들과 만나 여러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시다 총리가 앞장서서 유언비어에 대응하고 어업인들을 지원하려는 강한 자세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도쿄의 도요스 시장을 방문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시식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주 중으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따른 수산업자 보호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맞서 중국인들이 일본 전역에 항의 전화를 쏟아붓는 등 반일 감정이 끌어오르자 중국 당국이 사태를 제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사설을 통해 중국 국민들에게 일본에 대한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일본이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안전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쇼를 벌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해양 오염에서 중일 외교 갈등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반중 세력 등이 중국을 주시하며 악용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는 만큼 극단적 발언과 행동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써온 공식 표현을 오염 처리수로 바꾸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변경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오염수라는 용어를 처리수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IAEA가 얘기하는 알프스라는 과정을 거쳐서 처리된 오염수, 이것이 저는 과학적으로 맞는
표현이다.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에 총리는 과학을 강조하면서 좀 더 진전된 답을 내놨습니다. 이게 오염수가 맞습니까? 오염 처리수가 맞습니까?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 처리수가 맞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용어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배경은 오전에 여당이 수산업계, 급식업체 관계자들과 가진 협약식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수산인 모두는 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알프스에 정화돼서 나가는 물을 자꾸 오염수 하니 이게 대한 거부 반응이 또 있는 거예요. 이후 김기현 대표는 당에서 공식 입장을 정한 단계는 아니라고 해명하면서도 국제적으로도 처리수라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며 입장 변화 가능성을 닫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배출되는 것이 오염수를 처리한 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의미를 그게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인 것 같아 보이고. 오염수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까지 총칭하는 차원에서는 오염수 표현이 유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한국 검찰이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의 배경에 감리업계에 고질적인 담합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데요. 감리업계 담합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말 인천 검단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습니다. LH공사가 발주해 GS건설에 지은 아파트. 당초 설계도 부실했고 시공업체는 부실한 설계보다도 철근을 더 빼먹었고 감리업체는 이를 전혀 거르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 넉 달 만에 검찰이 감리업체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매출액 1,000억 원이 넘는 히림과 KD 등 LH 아파트를 감리한 11곳이 포함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지난 4월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직전 감리업체 중 한 곳이 검찰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리업체들이 용역을 따내기 위해 여러 컨소시엄을 만든 뒤 순번을 정해 한 곳씩 차례로 밀어줬다는 겁니다. 기술 제안서를 부실하게 내는 건 물론 20분씩 주어진 발표 시간조차 채우지 않았고 심사위원이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면 준비를 못해 잘 모른다고 답변하며 일부러 탈락했다는 게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LH의 용역 심사는 입찰 가격이 20% 반영되고 기술 능력 등 주관적인 정성평가가 80%인데 여기서 사실상 낙제해버린 셈입니다. 검찰은 감리업계가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수천억 원대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근이 누락된 부실 시공 아파트 15곳 중 일부 아파트의 감리업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담합을 통해 큰 이익을 얻은 감리업체를 추려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원룸에서 관계를 알 수 없는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하기 17시간 전에 숨진 여성의 112 전화 신고도 있었다는데 대응이 왜 늦었는지 구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컴컴한 밤, 한 주택가 골목에 경찰차가 들어섭니다. 뒤이어 도착한 구급차. 급히 내린 대원들이 들 것을 들고 골목 안쪽으로 뛰어갑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빌라촌에서 누나가 집안에 쓰러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이 건물 2층 원룸에서 숨져 있는 40대 여성 외에 남성 1명의 시신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당시 남녀는 나란히 방에 누워 있었고 양손이 청테이프로 결박된 여성은 얼굴에 맞은 상처가 확인됐습니다. 또 방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속 막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딱 내려오는데 119 아저씨들이 방범창 뜯으려고 그래갖고 뜯었어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조사 결과 사망한 여성은 경찰이 찾고 있던 112 신고자였습니다. 같은 날 새벽 3시 40분쯤 숨진 여성의 휴대전화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지만 곧바로 전원이 꺼졌고 GPS 신호를 찾지 못한 경찰이 추적에 애를 먹었던 겁니다. 휴대전화의 가입자 주소와 요금 청구 주소에는 다른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래가 별로 없었던 가족들은 여성의 실제 거주지를 몰라 경찰에 알리지 못하다가 수소문 끝에 사건 현장인 원룸을 찾아내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두 사람의 시신을 부검하고 타살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미국 프로야구팀 시카고 화이트삭스 홈구장에서 야구팬 3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총을 쐈는지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화이트삭스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두 팀의 경기가 있던 25일 경기장에 앉아있던 여성 3명이 잇따라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한 피해자는 폭발하는 듯한 큰 소리가 2차례 들린 후 등이 꼬집히는 것처럼 아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없는 데다 보안 검색 때 CCTV 등을 찾아봐도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총격범이 보안 검색을 뚫고 들어온 과정도 의문인데요. 이 때문에 경찰은 총알이 밖에서 날아왔을 가능성 등을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한 여성이 자신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용의자는 올해 20살로 친구를 불러내 차에 태워 살해한 뒤 시신을 브라질 중부의 한 숲에 유기했는데요. 범행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죽이고 후회하는지 반사회적 인격 장애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 범행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 여성은 또 피해자가 체격이 작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외곽 테슬라 본사 공장 인근에 육각형 모양의 유리주택을 지으려는 계획 때문에 연방검찰과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테슬라의 인력과 자금을 끌어다 썼는지 들여다보려는 건데요. 앞서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가 건물 전면에 사용할 특수 유리를 수백만 달러에 주문하자 회사 돈이 사용됐는지 내부 조사에 착수했는데 아직 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붉은 빛으로 물든 사람들, 발디딜 틈도 없는 거리마저 온통 붉게 변했죠. 사방에서 날아들고 있는 토마토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마토를 맞아도 불편한 기색 없이 모두 즐거워 보입니다. 스페인 동부의 소도시 부뇰에서 해마다 이맘때면 라 토마티나라고 하는 토마토 던지기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는 주민과 관광객 등 15,000여 명이 참여해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오늘은 가슴 따뜻해지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모녀가 식당에서 나란히 식사하는 걸 유심히 보던 다른 손님이 적지 않은 음식값을 대신 내준 사연이 누리꾼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는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역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집 앞 요양원에 모신다고 소개했는데요. 어머니가 다른 음식은 다 뱉어내도 대게만큼은 잘 드셔서 단골 대게집을 찾아 평소처럼 게살을 발라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녀를 부담스러울 정도로 뚫어지게 바라보던 다른 테이블 손님이 대게값을 모두 내줬다는 말을 식당 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는데요. 글쓴이가 감사 인사를 전하자 남성은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다. 그때는 돈이 없어 대게 사드릴 생각도 못했다며 음식값을 대신 낸 이유를 설명했고요. 글쓴이 어머니에게도 어르신이 잘 드셔야 자식들이 좋아한다고 말한 뒤 식당을 나섰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웠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7일 익명의 한 버스 승객이 서울시 버스정책과 버스 운영팀 앞으로 5만 원권 5장, 25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짤막한 편지 한 통도 들어있었는데요. 편지에는 수년 전 버스 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았다며 잘못을 만회하냐고 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버스 요금 얼마를 미납한 건지 정확히 적혀 있진 않았지만 부정승차가 마음에 걸려 뒤늦게라도 버스 요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보내온 거죠. 서울시는 현금 25만 원을 버스조합 수입금 관리협회에 전달했고요. 누리꾼들도 양심과 뒤늦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난 상황에서 갈 수 있다는 펜션 사장의 말을 들었다가 이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가라고 한 사람 잘못이다. 아니다. 운전자가 잘 판단했어야 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교통사고 동영상 채널에 공개된 지난달 14일 충남 공주의 한 펜션 근처 계곡 목수입니다.
가족과 펜션에서 하룻밤 묵고 떠나려는 운전자 앞을 거센 물길이 가로막고 있죠. 못 갈 것 같다는 운전자의 걱정에 펜션 사장은 갈 수 있다며 자신만 믿으라고 소리치는데요. 펜션을 운영한 지 10년째고 이런 일이 많았다며 안심까지 시킵니다. 그래도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제보자 서서히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차는 얼마 못 가 멈춰버렸고 불어난 물 한가운데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운전자는 자기 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수리비만 1,600만 원이 나왔다는데 펜션 사장이 나 몰라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책임 소재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대다수 누리꾼은 딱 봐도 너무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라며 펜션 사장과 운전자 모두 안전에 더 유의했어야 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입소문난 제주의 한 유명 카페가 최근 별도로 운영해온 어린이 공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잦은 소란과 일부 고객의 지나친 민원 탓이라는데 또 하나의 키즈존이 없어진다는 소식에 누리꾼들도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카페 측이 어린이 공간을 폐쇄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래 카페의 본관은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으로 운영하고 별관에 한해 어린이 출입을 허용했는데 아이를 데리고 온 일부 손님이 노키즈존도 구경하겠다며 본관을 이용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린이 출입이 제한된 곳에서조차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뛰어노는 탓에 다른 고객들의 불만이 쌓여만 갔고 아이들을 제재해달라는 요청에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고 심지어 음식값 환불을 요구하는 부모도 있었다는데요. 결국 직원 스트레스가 심해져 키즈존 운영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오죽했으면 아이들을 배려해 만든 별도 공간을 폐쇄했겠느냐며 카페 측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반응과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일부 몰상식한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 안타깝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아이들 출입 제한 논란은 하늘 위 여객기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외에서 전해진 소식인데 함께 보실까요? 기내에서 다른 탑승객이 조용히 잠을 청하는 시간, 갑자기 휘황찬란한 불빛이 눈길을 끕니다. 형경색색의 불이 들어오는 머리띠를 한 아이가 쓰고 있던 건데요. 아이는 신이 나 보이지만 다른 승객들은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 부모는 제지하지 않고 있죠. 이런 일이 잦아져서일까요? 튀르키예 코렌돈 항공사는 오는 11월부터 16세 미만 어린이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 도입을 선언했고요. 지난 2013년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한 저가 항공사는 12세 이하의 어린이 이용을 일찌감치 제한한 바 있는데요. 아이는 몰라서 그럴 수 있고 무슨 죄이겠습니까마는 문제 행동을 제재하지 않는 부모가 많아지다 보니 장거리 비행에서 노키즈존 도입을 환영한다는 해외 누리꾼들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요즘 한류 열풍의 K-푸드, 한식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늘면서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음식 먹는 방송, 이른바 먹방 콘텐츠가 인기라는데요. 이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 라면의 면발을 김치로 감싸면서 김치말이 국수라고 소개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김치말이 국수와 전혀 다른 모습이죠. 김치말이 국수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말이라는 단어가 돌돌 말다라는 뜻으로 번역돼 전혀 새로운 음식이 만들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해외 포털 사이트 자동 번역에서도 김치말이 국수를 입력하면 영어로 김치에 말린 면이라는 설명이 나오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해석한 김치말이 국수를 본 누리꾼들은 김치말이 국수가 사실상 김치 쌈 국수가 된 상황에 마냥 웃을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30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